안녕하세요. 저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보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직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정훈 사무관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외교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교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제2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굉장히 사교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무원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방금 국무조정실에서 나오신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있다면 또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해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 아니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군인, 이런 분들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외무 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정직 공무원들이 선발되고 또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급 사무관 기준으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3차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시험은 아까 말씀하신 김정훈 사무관님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있고 3차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3차 시험까지 통과하신 분들이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저희 외교부 부스에 있을 때 한 분께 질문을 들었는데 국립외교원이 로스쿨 같은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일단 선발된 외교관 후보자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립외교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5급 공채 시험을 보는 것처럼 5급 저희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세 전형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외교관 후보자들을 뽑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외교가 있고 또 지역 전문가를 뽑는 지역 전형, 그리고 외교 전문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라는 지붕 아래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2021년부터는 지역 전문가 전형과 외교 전문 전형에 대해서는 경력 경채 시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앞으로 외교관 선발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가신다 이러면 일반 외교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 응시 자격은 저희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모두 응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20세에서 60세 미만이신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형이나 전문 전형은 굉장히 전문가들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밑에 박스에 있는 관련 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했고 그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이런 경력 요건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 전형을 봤을 때 저희가 중동 분야, 아니면 중남미 분야, 아프리카 분야, 러시아, CIS, 아시아 이런 전형을 뽑게 되는데, 보통은 해당 언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관련 학위가 있다거나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문 분야에서는 경제 외교하고 다자 외교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응시 자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 자격을 갖추면 되고요. 저희가 시험을 보는 거는 일단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1차 시험 보기 전에 그 피셋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공인 시험 그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뭐 탭스라든지 이런 기준 점수가 다 그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정확한 그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외무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을 뽑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특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제2 외국어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2 외국어, 독어, 뭐 불어, 스페인어 이런 점수 기준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선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이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요 세 과목이고요. 그 학제 통합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냥 저 학제 통합 논술이라는 그 6글자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수험생들의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요 세 과목, 전공 과목 세 과목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짬뽕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학제 통합 논술 시험을 뭐 대비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세 과목 범위 내에서 문항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피셋 뭐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나와 있는 걸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아마도 그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면접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는 경험자가 아니면 사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늘 공직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요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외교관 후보자들은 그 영어 토론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개인 발표 시간이 또 한 45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면접 25분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정말 공직 가치를 갖추고 있는지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 면접관님들을께서 그 심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2차 시험만 통과하면 당연히 면접은 그냥 통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3차 면접에서도 탈락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 면접 시험 준비도 아까 어느 분께서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2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합격자들이 모여서 이 3차 면접 그 스터디를 따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점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직 가치 관련해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께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무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외무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외무공무원법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조항에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 경제, 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교관이 되고 싶다. 단지 어떤 뭐 칵테일 파티에 가고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과 즐기고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임무를 그 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본부에서 근무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재외 공간, 대사관이라고 알고 계시는 대사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굉장히 삶이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풍요롭고 뭐 굉장히 럭셔리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대사관 근무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한 3년에 한 번씩 그 서울과 제가 알 수 없는 외국 뭐 아프리카 오지 뭐 카메룬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그 아이의 정서 발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일과 가정 양립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3차 면접 시험장에서 하세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이가 뭐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굉장히 정말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공무원의 임무가 법적으로 박혀 있는 외무공무원법 제5조 이 임무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3차 면접까지 통과하신 분들을 국립외교원에서 한 1년 동안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에 입교를 해서 한 11월 말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행정공무원 그 5급 공채라고 불리는 그 행정공무원과는 좀 다르게 교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2017년도까지는 사실 그 외교원 수료생 안에서도 강제로 그 탈락자를 그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3차까지 다 합격하고 외교원까지 수료를 했는데도 외교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그런 규정들을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원에 들어가도 내가 성적만 좋고 어느 정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그 수료한다 이런 생각으로 외교관 선발 시험에 많이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일정이 이미 공지가 됐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일단 1차 시험은 내년 2월 29일에 그 하고요. 2차 시험은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면접은 8월 29일.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9월 9일에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까 외교 부스에서도 만나뵀는데 그 지역 외교 경력 채용 2021년부터 경력 채용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나왔던 지역 전문 경력 채용 모집 공고를 보고 2021년부터 이렇게 뽑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선발 채용까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민간 경력 경채 시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응시 요건을 제가 강화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전에는 그 지역 전문이나 아니면 전문 전형도 사실 그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기 시험을 완전히 없애고 경력 경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경력 요건을 그 일반 민간 경력 채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공고는 2020년 공고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그 기준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이제 전문 외교에서 경력 경채로 바뀌는데 국제법 분야에서 전문 외교를 지원을 하려면 혹시 어떠한 경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제가 그 2020년 아마 공고가 1월 그 첫째 주에 뜰 텐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그 전문 그 전형이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 전형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의 그 소지자들
뭐 학위라던가 아니면 경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제법도 당연히 그 안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저희 부로서는 저희 그 강경화 장관님께서 국제법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하고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 분야에서 뭐 학위를 따신다던가 아니면 그 뭐 경력을 갖추신다던가 뭐 어디 국제법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경력 경쟁 그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지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